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5년 단임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치자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 내각제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책임과 효율성 강화, 그리고 특권 폐지라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제 전공은 법사회학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대다수 법학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법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사회학은 어떤 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고 또 어떤 법은 왜 잘 안 지키는지를 연구합니다. 같은 법률이나 법 제도를 가지고도 나라에 따라서는 다르게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법사회학입니다. 그래서 법사회학은 법과 법 제도를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1번 대통령 5년 단임제, 2번 대통령 4년 중임제, 3번 의원 내각제, 4번 이원 집정부제, 이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바로 그러한 출발점부터 많이 다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의원 내각제, 18세기 미국에서 나온 대통령제,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시행한 이원 집정부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미 판명난 제도들입니다. 의원 내각제가 가진 문제점은 일본을 보면 자명합니다. 그러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원조격인 미국도 의회와 대통령의 극한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공무원의 월급도 못 주는 소위 셧다운이라는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제도인지는 지난 수십 년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인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의 권한 다툼으로 전국이 마비된 경우가 많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단점만을 가진 최악의 제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모델을 다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17세기 또는 18세기 서양에서 당시 왕이 다스리던 군주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상권 분립이론,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와 같은 과거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언과 그 후 사태를 보면 정치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은 헌법에 그 기본 골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등장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와 충격, 정치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역경을 헤쳐나가고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짜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때문에 부패하고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는 정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책임과 효율성 강화, 특권 폐지, 이 세 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 투표를 할 때뿐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가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무지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시대와 그런 환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어떤 정책이 옳은지, 나라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국가 운영을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대의제이고 이게 간접민주제 방식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들 못지않게 정치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집단으로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판단은 어떤 정치인의 판단보다 옳다는 것이 우리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기반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아닌 국민 다수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운영돼야 합니다.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 속에서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들의 의사를 항상 표현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자신의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해야 하는 국민 모두가 모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두고 4년이나 5년을 지켜보는 방식의 간접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이 주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 내각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국회의원의 임기와 특권을 줄이면서 국민 주권을 항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고 우리가 최근 경험했듯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는 대통령병 환자들에 의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대통령 제도는 이제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대신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이 덜 위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 이야기를 꺼내면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부패 정치를 예로 들며 이를 적극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의원 내각제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운영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 국회의원직은 최대 5회까지만 하도록 제한합니다. 선거법을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재의 소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로 바꿉니다. 한 지역구에서 2~3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도록 해서 승리자 독식 구조를 없애는 겁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들 중 상위 서너 명이 각각 유권자의 20~30% 정도의 지지를 받는데요. 그 중에 최다 득표자가 자신에게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주민들 전체를 홀로 대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먼저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출마 후보자 없이 교황 선출 방식으로 호선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이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 공직에 취임합니다.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의 명칭을 대통령이라 부르건 총리라고 부르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영어의 프레지던트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 또는 의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명칭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에서 행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는
국회와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운영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각 부의 장관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임명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사적인 친분 때문에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임기는 4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만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소환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의원에게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주민 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 투표로 임기 전에 의원 활동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투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고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제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도 없지만 이 조항의 문제점은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를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설령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국민투표를 활성화하려면 일정한 수 이상, 예를 들면 10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이 있으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군의 해외 파병이나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조약의 체결 등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자주 있으면 선거 비용의 증가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와 국농 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두 번째 원칙은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 제위 기간에 미국 사람들이 영국 왕 조지 3세에 대응한 미국 연방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예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대통령제는 분명히 실패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전제군주와 같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이나 잘못에 대해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탄핵과 같은 예외적인 제도가 있지만 이걸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큰지를 우리 모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야당으로 구성되면 예산과 입법 등 행정부의 정책 수준이 거의 불가능하여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고 많은 국민들은 협치를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야당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대통령이나 야당 탓이기보다는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수록 야당은 다음번에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협치만을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정당이 야당이 되건 달라질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의 세 번째 기본 원칙은 특권 폐지입니다. 국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면 그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혜와 이권이 많은 곳에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은 특권 폐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될 특권이 아주 많지만 첫 번째로는 사명권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사면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과거 군주제에서 왕이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었던 사면권을 현대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는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면제도는 배심제도처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독립적인 기구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사면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사면위원장이 20, 30여 명의 국민들로 구성된 사면위원회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면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들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평생 5회까지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국회의원은 길어야 일생 중 10년 이내로 하도록 해서 다른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서 평생을 직업 정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와 같은 각종 특혜를 없애고 의원 급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대신에 유급 의원 보좌관과 입법 보조 인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꿀이 떨어지는 직업이 아니게 만들어야 국민의 대리인으로 일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권과 특혜가 거의 없는 직업에 부패 정치인들이 몰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혁의 전제 조건은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적 이해관계를 좀 접어두고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선거에서 자신의 대리인을 제대로 뽑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는 무슨 만고의 진리가 아닙니다. 서양 17세기에 군주들이 전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시대에 나온 이론과 제도에 불과합니다. 전 지구적 환경 위기와 AI 등장에 따른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21세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예상되는 많은 소용돌이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제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K-POP, K-뷰티, K-푸드 등 K-컬처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제 정치와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도 모방자가 아닌 선도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시한 여러 개혁 방안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